네. 오늘은 교재가 준비 안 돼 있고 이제 보충 교재인데 네. 보충 교재. 네. 그리고 이제 이 보충 교재는 우선 수업 시간에 좀 보고 이제 다시 회수할 거니까 네. 우선 그 뭐 낙서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네, 보고 수업 시간 보고 이제 다시 거둘 거니까 보기만 하시고 다음에 또 사용하려고 그런 거니까. 뭐 이제 9월 달에 시험 끝나고 이제 뭐 10월 달에 뭐 한 3주 쉬고 지금 수업하나? 그래서 좀 뭐 이른 감이 뭐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할 때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시험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공부 다시 시작하고 12월 달이나 1월 달이나.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시작하면 이제 늦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천천히 그냥 약간 부담 없이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것은 뭐냐면 점검표의 점검 항목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1번에서 소화기구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구분. 그래서 좀 더 이제 구분하시오. 이제 이렇게 문제인데 내가 생략을 했어요. 하시오를 생략했고 또 점검표의 점검 항목인데 그것도 생략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면서 내용을 좀 이렇게 숙지하는 쪽으로 해볼 거니까 아마 이것도 처음에는 아마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봐보면 이제 소화기구 점검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점검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듯이 뭐 종합 점검에만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뭐 그렇게 나왔고 또 작동 점검에만 해당되는 것을 쓰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 구분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따로 연습할 것이니까 지금은 그런 거 구분할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고 또 그 내용을 이제 암기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먼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구분이 가능해요. 어떤 게 종합에만 해당되는지, 어떤 게 작동에만 해당되는지 그렇게. 그래서 우선은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조금씩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화기구를 봐보면 이제 1번이 설치 높이 적합 여부. 그럼 이제 설치 높이는 소화기 그쪽에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은 소화기구에 해당이 되고 2번에 수신부의 설치 상태 적정 및 정상 작동 여부. 수신부는 소화기구에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주거용이고 그 다음에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이게 약간 둘 다 해당이 되는데 어디 쪽이냐. 그래서 이제 주거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소화기 표지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이것은 소화기구겠죠. 그 다음에 소화약제 방출구의 설치 상태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이제 방출구니까 주거용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시 압력계의 적정 여부, 이것도 둘 다 해당이 되는데, 이제 3번이 주거용이었으니까, 6번은 소화기구 쪽입니다. 소화기. 이제 자동확산 소화기도 지시 압력계가 있고, 그 다음 7번의 감지부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주거용이겠죠. 그 다음에 설치 수량 적정 여부, 이것은 소화기구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탐지부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주거용이고,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사용 여부, 이것도 둘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소화기구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번은 차단장치 설치 상태 적정 및 정상 작동 여부, 그래서 주거용이고,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애매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다음에 좀 풀어볼 때는 이제 맞출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것은 부교재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와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치 구분. 그래서 이제 자동 소화장치인데 상업용하고 캐비닛형 이제 점검표 구분하는 겁니다. 네, 1번에 분사 헤드의 설치 상태 적함 여부. 그러면 상업용에는 분사 헤드가 아마 없을 거예요. 분사 헤드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캐비닛형에 들어가요. 캐비닛형이 분사 헤드가 분명히 달리니까. 그런 항목은 있는데요. 예? 상업용에. 있어요? 후드 및 덕트의 감지부와 분사헤드의 설치 상태 설정 여부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아, 있긴 있네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좀 내용이 많죠. 예. 예. 그 다음에 2번에 소화약제의 지시 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그러면 아까 1번의 그 3번하고 내용은 똑같네요. 예. 그래서 상업용. 상업용. 예. 주거용하고 상업용하고 비슷하니까, 소화약제. 3번의 후드 및 덕트에 있네요. 감지부와 분사에 대해 설치 상태 적정 여부. 그래서 이제 후드하고 덕트 쪽이니까 상업용이.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 설치 상태 적함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그러면 이제 감지기는 캐비닛형의 감지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4번은 캐비닛형이. 5번에 개구부 및 통기구 설치 시 자동 폐쇄 장치 설치 여부. 그러면 이것도 캐비닛형이. 그 다음에 수동 기동 장치의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이게 또 어디 쪽인지 분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은 상업용에 들어가네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에 수동 기동 장치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옥내 소화전 설비 수조와 함 및 방수구 등을 구분하시오. 그래서 수조하고 함 및 방수구 등 그 점검 항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 그래서 1번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이제 함이 나오니까 함 및 방수구 등 그 점검 항목이고요.
2번에 위치, 기동 표시 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그래서 위치나 기동 표시 등은 함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에 들어가고요. 3번에 동결 방지 조치 상태 적정 여부. 그러면 이제 수조가 동결 방지 조치가 돼야 되니까 수조. 4번에 방수구 설치 적정 여부. 이것은 함 및 방수구 등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수조 외측 사다리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이것은 수조이고, 6번에 실내 설치 시 조명 설비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이것도 수조에 조명 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함내 소방 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이것은 함이고, 8번에 호수 적결 상태 구경 방수 압력 적정 여부. 이것은 함이겠죠. 9번에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 시 겸용 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 설치 상태 적정 여부. 그러면 이제 겸용 설비니까 표지 나오니까 아마 수조겠죠. 수조에 옥내 소화전 뭐 스프링 같이 겸용하겠죠. 10번에 수조 수직 배관 접속 부분 옥내 소화전 설비용 배관 표지 설치 상태 적정 여부. 그래서 이제 수조에서 이제 배관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 부분이니까 수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 펌프 방식과 감시 제어반 구분. 그래서 이제 펌프 관련된 그 다음에 감시 제어반 관련된 두 가지 구분하는 거. 그래서 1번 동결 방지 조치 상태 적정 여부. 이것은 펌프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감압장치 설치 여부. 감압장치도 이제 펌프 근처에 감압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3번에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 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 작동 여부. 그래서 표시등하고 음향경보장치는 감시 제어반이 있겠죠. 4번에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성능 확보니까 펌프 방식하고 관련이 있고요. 펌프별 자동 수동 전환 스위치 정상 작동 여부. 펌프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위치니까 감시 제어반이 있겠죠. 그 다음에 펌프별 수동 기동 및 수동 중단 기능 정상 작동 여부의 기능이니까 감시 제어반이 있겠죠. 7번에 이제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의. 그래서 기동장치라는 것은 이제 펌프실에 펌프 근처에 있습니다. 펌프를 기동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기동압력 설정도 이제 펌프실에서 레인지 값을 얼마로 하느냐, 뭐 디프 값을 얼마로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동 압력을 설정하기 때문에 펌프 방식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8번은 상용 전원 및 비상 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 그래서 상용 전원하고 비상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감시 제어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펌프와
동등 이상 펌프 추가 설치 여부. 그래서 예비 펌프를 이야기하는데 펌프 방식이겠죠. 네, 그 다음에 10번에 수조, 물올림 탱크, 저수위 표시 등 및 음향 경보 장치 정상 작동 여부에. 그래서 수조나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됐을 때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고 또 음향 경보 장치가 울리고, 그래서 감시 제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방호 구역 및 유수 금지 장치와 방수 구역 및 일제 개방 밸브 구분. 그래서 방호 구역하고 유수 금지 장치는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방수 구역 일제 개방 밸브는 이제 일제 살수식, 일제 개방식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 용어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라는 거죠. 1번의 방호 구역 적정 여부, 방호 구역이고, 2번의 방수 구역 적정 여부는 방수 구역이고, 유수 금지 장치 설치 적정 여부. 그래서 방호 구역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수 구역별 일제 개방 밸브 설치 여부. 이것은 방수 구역이고, 유수 금지 장치 실 설치 적정 여부 방호 구역이고, 그다음에 자연 낙차에 의한 유수 압력과 유수 금지 장치의 유수 금지 압력 적정 여부 방호 구역이고,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하는 해도 개수 적정 여부 방수 구역이고,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일제 개방 밸브실 설치 적정 여부 방수 구역이고, 조기 반응형 헤드 적합 유수 금지 장치 설치 여부의 방호 구역이고, 그래서 이제 유수 금지 장치라는 말은 습식, 근식, 준비 작동식, 부합식. 거기에 사용되는 게 유수 금지 장치. 그 다음에 일제 개방 밸브는 이제 방수 구역에 사용되는 게 일제 개방 밸브. 그래서 유수 금지 장치하고 일제 개방 밸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6번은 스프링클러 설비 펌프 작동과 음향 장치 및 기동 장치 구분. 이것도 이제 하나는 펌프 작동, 하나는 음향 장치, 기동 장치. 1번에 유수 금지에 따른 음향 장치 작동 가능 여부. 그러면 음향 장치에 들어가겠죠. 2번에 감지기 작동에 따라 음향장치 작동 여부. 이것도 음향장치고. 그래서 근데 둘 다 음향장치인데 1번은 이제 습식이나 근식에 해당이 되고요. 2번은 감지기니까 이제 준비작동식, 일제개방식, 아니면 부합식,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3번에 유수금지 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그래서 펌프가 기동하는 거니까 펌프 작동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유수금지 장치나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가 작동하면 펌프가 기동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내용은 이런데
실제적으로는 유수금지 장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제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4번에 음향장치 설치 담당 구역 및 수평거리 적정 여부에 그래서 음향장치하고 관련이 있고 5번에 화재 감지기의 감지나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작동에 따른 펌프 기동 확인. 이것은 펌프 작동이. 그래서 3번은 이제 그 습식이나 건식 해당이 되고 5번은 감지기니까 이제 준비작동식, 일제개방식, 부합식 그쪽하고 관련이 있고요. 6번에 주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 설치 여부, 음향장치고요. 우선 경보 방식에 따른 경보 적정 여부, 이것도 음향장치고. 그 다음에 7번은 스프링클러 헤드와 물분무 소화설비 기동장치 구분. 그래서 이제 스프링 쪽의 헤드, 이제 물분무 쪽의 기동장치,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 보라는 겁니다. 1번은 헤드의 변형 손상 유무니까 헤드겠죠. 그리고 2번은 수동식 기동장치 조작에 따른 가압송수 장치 및 개방 밸브 정상 작동 여부. 그래서 가압송수 장치하고 개방 밸브가 작동한다. 그래서 기동장치 물분무에. 그다음 3번에 헤드 살수 장애 여부는 헤드고 4번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헤드 설치 적정 여부에 그럼 이쪽도 헤드죠. 5번에 측벽형 헤드 설치 적정 여부 헤드고 6번에 수동식 기동장치 인근 기동장치 표지 설치 여부에 그러면 물분무의 기동장치고 7번에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의 차폐판 설치 여부 헤드고 8번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화재 감지기 작동 및 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 장치 및 개방 밸브 정상 작동 여부에 그러면 물분무의 기동장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 제어 밸브 등과 물분무 헤드 구분. 그래서 물분무는 이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잘 볼 수는 없어요. 아마 어딘가에는 설치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보통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물분무 소화 설비에 제어 밸브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1번에 제어 밸브 설치 위치 적정 및 제어 밸브 표지 설치 여부에 그러면 제어 밸브 등에 해당이 되고 헤드의 변형 손상 유무 물분무 헤드고 자동 개방 밸브 및 수동식 개방 밸브 설치 위치 적정 여부에 그러면 제어 밸브 등에 이제 개방 밸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헤드 설치 위치, 장소, 상태, 적정 여부에 그러면 헤드고 전기 절연 확보 위한 전기 기기와 헤드 간 거리 적정 여부 그러면 이제 물분무 헤드죠. 자동 개방 밸브 및 수동식 개방 밸브 시험 장치 설치 여부 그러면 제어 밸브 등이고
그다음에 9번에 미분무 소화설비 수원과 포소화설비 배관 등 구분. 1번에 수온의 수질 및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 설치 여부의 수원, 미분무의 수원. 2번에 송액관 기울기 및 배액 밸브 설치 적정 여부. 그러면 포의 배관 등이죠.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 장치의 상태 확인. 이게 약간 어느 쪽이지?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9번에 이제 포소화 설비 배관 등에 들어가네요. 여과 장치. 그러니까는 9번에 3번이 이제 포의 배관 등에 들어가는데 이제 미분무 수온에도 그 여과 장치라는 게 필터 스트레이너 그런 거니까 약간의 관련성은 있죠. 그런데 이제 점검표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4번에 성능시험 배관 설치 적정 여부.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도 배관의 일부분이니까 포의 배관 등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주배관 유입측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 설치 여부인. 그러면 이제 필터나 스트레이너는 주로 미분무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은 동결 방지 조치 상태 적정 여부. 이것도 둘 다 해당이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미분무 쪽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포소화 설비 배관 등 배관이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 수온도 물론 얼면 안 되는데 우선 포로 들어가요. 6번의 7번에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포의 배관이고 8번에 수온의 유효 수량 적정 여부. 그러면 미분무 수온이고 첨가제의 양 산정 적정 여부. 이것도 미분무. 그 다음에 10번에 이제 포소화 설비 저장 탱크하고 수동식 기동장치 구분입니다. 1번에 포약제 변질 여부. 이것은 저장 탱크겠죠. 2번에 액면계 또는 계량봉 설치 상태 및 저장량 적정 여부. 그러면 이제 액면계나 계량봉 저장량은 저장 탱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3번에 이제 직접 본격 조작 가압 송수 장치, 수동식 개방 밸브, 소화약체 혼합 장치 기동 여부. 그러니까 수동식 기동 장치하고 관련이 있고요. 4번의 그라스 게이지 설치 여부는 이제 저장 탱크 그라스 게이지죠. 5번에 기동장치 조작부의 접근성 확보, 설치 높이, 보호장치, 설치 적정 여부의. 그래서 수동식 기동장치고 6번에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적정 여부, 저장 탱크고 7번에 기동장치 조작부 및 호수 적결구 인근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적결구 표지 설치 여부에. 그래서 이제 수동식 기동장치고 8번에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 개수 적정 여부에 그래서 수동식 기동장치고 그래서 수동식 기동장치가 뭐 차고 주차장 하나 해라 뭐 항공기 경납고는 2 이상 해라 뭐 그런 내용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10번까지만 하고요.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하시죠. 첫날인데 빡빡하게 하면 좋은 게 아니니까.